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중요한 시험인 수능이 바로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해볼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수능이에요. 보통 외국분들은 한국에선 저녁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걸 들으면 놀라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하고 모두가 세상 전부가 그게 당연한 듯이 말을 했었으니까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에요. 대학은 대학교, 수학은 공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얼마나 성실히 준비했나를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수능은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잘 쳐야 해요. 좋은 대학교가 왜 중요하냐고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면 누구나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수능 말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지만 수능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은 과장하지 않고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치는, 한국의 국민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쳐보는 시험이에요. 수능은 이렇게나 중요한 시험이니까 학생들도 신경 쓰지만 학생의 부모들도 신경을 많이 써요. 수능을 위해서 아이들을 좋은 비싼 학원에 보내서 공부시키기도 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선생이 가르쳐주는 과외도 시켜주고 수능이 가까워지면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초를 피우고 불상에 기도를 하는 부모도 많아요. 산이 없다면 가까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편이고 종교에 상관없이 기독교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천주교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종교적인 국가가 아닌데도 수능 시험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 당일에는 수험생들이 긴장이 돼서 장이 예민한 편이고 배탈이 나면 시험을 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줘요. 속이 편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을 싸주는 편이고 이런 수능 같은 중요한 시험에 관한 미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역국은 절대 먹지 않기예요. 왜냐면 미역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시험을 망친다는 말이 있어서 시험을 치기 전부터도 미역국은 피하고 시험 당일에는 도시락으로 절대 안 싸주죠. 이 반대로 수능을 잘 치라고 주는 선물도 있는데 바로 엿과 떡이에요. 엿과 떡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쫀득쫀득하고 잘 붙는다는 거예요. 엿과 떡이 잘 붙는 것처럼 시험에 잘 붙으라고 엿이랑 떡을 선물하는 거예요. 물론 엿과 떡은 수능 당일에는 먹기 좀 그렇고 보통 선물로 응원을 위해서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전 국민이 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니까 문제점도 많아요. 가장 큰 문제점은 수능 때문에 입시 지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입시는 대충 설명하자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선 입시 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쟁을 하는 게 지옥 같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장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했죠. 이것도 입시의 한 과정인 거예요. 17살 청소년들이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서 6시 30분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학교에 등교하고, 이게 지옥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점심시간까지 수업을 했었고, 중학교 때까지는 4, 5시,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말 그대로 야간에, 밤에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자율이 아니었죠. 빠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말을 해야 했고, 보통 선생님들이 혼을 내면서 집에 보내주지도 않으셨어요. 말만 자율이지 강제로 밤 9시까지 있었어야 했고, 3학년부터는 10시 새벽까지도 본인이 원한다면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또 잔인하게도 공부를 특히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장소가 있었어요. 다크호스 반이라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개인 자리에 개인용 스탠드도 주고 집중을 더 하기 좋은 독서실 같은 공간에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 반도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에 큰 명예가 되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었죠. 사실 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 게, 돈이 많은 가족이나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좀 극성인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학원에 보내서 계속 교육시켰거든요. 당장 지금도 영어 유치원이 인기가 많아요. 그냥 유치원이 아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있고, 거기선 영어만 사용하게 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에 좀 더 익숙하게 하려고 보내는 거죠. 이게 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교육을 일찍 시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국어도 잘 못하는 4, 5살 아이들을 영어부터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모들이 사는 동네에선 학원도 많고, 그런 학원에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미 중학생 과정, 고등학생 과정의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흔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일찍 경쟁력을 갖게 하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수능 시험 날에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하거나 해서 낮은 성적을 받으면 내년에 시험을 다시 치거나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거니까 너무 잔인하죠. 사실 대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인데,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받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인원을 정해놓고 성적 순으로 잘라버리니까요. 똑똑하다는 게 영어를 잘하고 수학 공식을 잘 외운다고 똑똑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 학생들한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이젠 수능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죠. 이렇게 중요한 수능 때문에 생긴 여러가지 사회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 당일에는 비행기가 안 떠요. 비행기는 소음이 크잖아요.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심하면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0년이 넘게 공부하잖아요.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공부하는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집중을 잘 못해서 시험을 잘 못 치면 얼마나 화나고 억울하겠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건 부당하다고 고소를 하고 신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바뀐 거예요. 수능 당일에는 한국의 하늘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수능 시험 날이지만 늦잠을 자거나 차가 너무 밀려서 시험에 지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는 경찰들이 수능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을 경찰차나
오토바이에 태워서 시험장에 빠르게 데려다 주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치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시험이 엄격하고 빈틈이 없어요. 시험 시작도 정확히 공지한 시간에 시작해요.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시험지를 배부하고 종이 울리면 그 즉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펼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시험이 끝나고 문제지를 걷어갈 때도 종이 울리면 그 즉시 시험지에서 손을 떼야 해요. 만약 종이 울렸는데도 계속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로 시험을 더 이상 칠 수 없고 쫓겨나요. 실제로 뉴스에서 나온 경우인데, 한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끝났는데도 울면서 시험을 풀던 경우가 있었대요. 안타까운 경우죠. 사실 학생들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시험장에는 감독관이 있어요. 감독관이 시간도 체크하고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도 걷어서 본부에 옮기거든요. 아무래도 감독관은 시험 치는 동안 수험생들이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기도 해야 하고, 화장실이 급한 학생이 있다면 화장실로 안내하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소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리에 정말 민감한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감독관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감독관이 자꾸 움직이고 소리를 내서 신경이 쓰여서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책임져라 같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관은 필요한 말이 아니면 최대한 하지 않고 시험 시간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고개와 얼굴만 돌려서 확인하더라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치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니까 이 제도의 부작용도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자신이 살면서 12년 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망쳤을 때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자신에게 기대하던 부모님들도 있을 거고, 열심히 준비해온 시험을 망쳤을 때 자신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부정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참 무서운 사실이 수능시험을 망쳐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매년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뉴스에 나오지 않은, 자살하고 알려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무척 많아요. 당장 제 친구도 망쳤었어요. 수능 시험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년에 열리는 시험에도 재응시할 수 있는 재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 친구가 수능을 망치고 그 다음 해의 수능도 망치고 총 3수를 해서 대학교에 갔는데, 그 입학한 대학도 마음에 안 들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처음에 재수를 하고 너무 우울해서 자기가 다리 위인데 뛰어내려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고 말해서 제가 가서 달래고 데려온 기억이 있어요. 사실 대학교에 가기 위해선 당연히 시험이 필요하고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시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다들 아직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때는 수능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향은 크죠. 실제로 좋은 직업을 가지는데도 도움이 되고, 비전 있고 존경할 만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는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에 입사한 친구도 있고요. 수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수능 이후가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난한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데도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란 게 참 여러 요인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수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큰 입학시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 말고 어떻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또 쭈너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